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박자은입니다. 진짜 많이 오셨네요.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출발 자체를 되게 기분 좋게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치마가 지퍼가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상쾌하게 제가 이 본사를 올 수가 있었고, 이 기분 좋은 에너지를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소한 것들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나의 행복의 기준이 있다. 계신가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너무 행복하다. 오,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저를 봐서 그런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행복이라는 게 개인의 감정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처럼 지퍼가 올라갔다고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를 했을 때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저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저의 99.9%의 행복의 기준이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지 돈이 막 속물이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이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떻게요? 자, 출산을 하신 어머님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자, 나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내가 아닌 누군가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과 출산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 집의 가장이 누가 되죠? 공동이었다가 남편이 기둥이 되죠. 기둥이 무너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남편의 건강을 제가 그제서야 챙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가요, 아장아장 걷기 시작을 할 때 이 아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잖아요. 예, 이때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구나. 예,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행복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제가 뽑아봤는데요. 자, 이 세 가지 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예. 자, 경제적 여유는 되지만 내가 일이 너무 바빠서 나의 개인 여가 생활을 잠시가 아니라 길게 못 쓴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쵸. 되게 슬프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많아요. 그리고 나는 건강해.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아서 집 밖을 나가기가 되게 두렵다면, 단어 하나가 생각나죠. 어떤 단어?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0대, 20대 이 젊은 층에서 많이 꿈꿉니다. 돈 많은 백수. 한 번쯤은 다 꿈꿔보셨죠. 로또 당첨되면 진짜 내가 이런 생각 다 해보셨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와는 되게 먼 거리다라는 걸 알고 되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자, 마지막 건강입니다. 자, 제가 자, 경제적 여유도 되고 자, 시간적 여유도 이제 생겼어요. 하지만 건강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아서 자, 건강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아서 내가 자유롭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되게 슬플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이뤄놨던 게 그죠, 내게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돈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건강이 최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시간과 돈과 똑같은 말인가요? 시간, 돈. 이 아이들이 받쳐줬을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의 조건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진행을 하면 될까요? 저는 진행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제 얘기거든요.
그러면 진행을 할게요. 저는,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돈을 되게 원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고르다가, 이제 골프장 캐디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많이 들으셨죠? 자, 저는 어려서부터 부유하게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거를 대부분 가져보지를 못했어요. 항상 빌리거나 얻어먹거나, 이렇게 제가 이제 10대를 살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돈으로 정말 펑펑 쓰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골프장을 당당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뒤돌아봤을 때 그 20대 초중반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자, 저기 구리에서 서울 갈 때도 택시 타고 다니고, 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만큼 돈을 세력이 되니까 벌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 되면서 철이라는 게 들게 돼요. 이제 이 머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때 제가 이 캐디라는 직업이 평생 직업이 될 수 없겠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일이 캐디밖에 없는데 앞으로 나는 뭘 해야 되지? 자, 이런 좀 현실적인 걱정을 제가 20대 후반에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때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모르겠다. 그냥 일단 자격증이나 따자. 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서 그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넘겨야 돼요. 자, 그 속에서 자, 그 중에서 제가 시작을 했던 게 이제 바로 피부 관리사. 샵에 취직을 하는데요. 자, 제가 그 직업을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게 이 캐디라는 직업이 고수이기도 하겠지만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몸이 항상 피곤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일찍 끝나거나 자, 쉬는 날, 되게 자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를 항상 이제 관리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친숙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되게 자신있게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처음에는 5년 동안 경력을 쌓고, 그리고 저의 개인 샵을 차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해보고 알게 됩니다. 어떻게? 커피숍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마사지 샵이 존재를 하는구나. 예. 그쵸? 예, 진짜 많아요. 예, 타이 마사지, 무슨 마사지 막 있잖아요. 과연 이렇게 많은 마사지 샵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 저는 판단을 해요. 못 살아남아. 예, 그리고 다시 내가 해보고 싶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길 때까지 다시 골프장 캐디 일을 하게 됩니다. 목돈을 벌려고 했었거든요. 자, 그렇게 골프장으로 다시 돌아갔고, 자, 목돈을 벌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 현실이, 그쵸, 생각처럼 굴러가지가 않잖아요. 자, 저에게 예쁜 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이제 저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고, 이제 평범하게 제가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하게 되는데요. 자, 남편도 골프장 캐디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수입으로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딱 그 정도. 쓰고 끝. 이제 골프장 캐디가 일용직이잖아요. 번만큼 쓰고 돈만큼 쓰고 하다 보니까 진짜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이 캐디를 그만두게 되면 뭘 하고 살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고민을 했던 이유가 오늘은 되게 평범해서 나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행복했고 어느 날은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지만 너무 평범했어요. 근데 그 다음을 생각했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내일이 불안하고 노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런 생각에 강박증처럼 제 머릿속에 박혔던 이유는 우리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니다, 조금. 너무 크다 그러면 욕이잖아요. 그죠?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 부모님들 보면 젊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거의 헌신을 하고 뒷바라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장성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부모님의 그 영화도 즐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노후 자금을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의 월급과 나이가 들었을 때의 월급이 똑같을까요? 다르죠. 우리 부모님들은 얘기하죠. 노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하지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를. 그래서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우리 부모님을 욕을 하는 건진 않지만 나도 똑같이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어려서부터 하다 보니까 계속 다음, 지금 말고 다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를 검색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익숙하죠. 당연히 나는 짧으면 90세, 길면 110세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요 정도는 살 거라고 생각하시죠? 예. 당황했습니다. 예, 하시죠. 자, 근데 우리가 은퇴를 하고 적정 생활비, 노후 생활비를 봤더니 1인 기준으로 153만 원이 나왔고요. 2인 기준, 부부 기준입니다. 243만 원이라는 적정 생활비가 나왔어요. 자, 우측 하단에 보이시나요? 언제 자료죠? 2017년도 자료. 자, 그러면 지금은 몇 년도예요? 그쵸. 벌써 5, 6년이 지났습니다. 자, 5년 전, 지금 물가 똑같나요?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생각보다 진짜 엄청나게. 제가 진짜 이 얘기는 참으려고 했는데 지금 기분 좋으니까 얘기할게요. 마트 가서 대파 사다가 고민을 했어요. 장을 끝까지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던 시기 있죠. 대파 양파 사면은 1만 원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았나요? 하지만 그 물가가 다시 안정기로 접어드는 듯 했지만 상승하기 전의 대파 가격과 다운된 지금의 대파 가격 안 똑같아요. 한 1,000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이렇게 우리 물가가 업 다운, 제 마음도 업다운, 마이크도 된다. 예. 자, 이렇게 업다운을 하면서 서서히 우리가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서서히 물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나의 노후가 되었을 때 이 적정 금액이 적정 금액일까요? 적정하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신한은행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노후 생활비로 적정 금액이 300만 원,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는 5억에서 10억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이 기사의 댓글이 재밌어가지고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자, 왼쪽 첫 번째 메뉴에 네모칸이 튀어져 있지 않아요? 자, 뭐라고 적혀 있나요? 5억은커녕 500도 없다.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이게 정말 월급도 빛의 속도로 빠져나가지만 정말 목돈을 어느 정도 모아놓으면 눈이 달리고 발이 달렸어요. 이상하게 그 금액만큼 돈이 나갈 일이 생기죠. 그리고 통장의 잔고가 리셋이 됩니다. 다시 열심히 모아요. 다시 똑같이 돈이 나가게 돼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자, 다음 댓글은 오른쪽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죠. 자, 고물가로 가고 있는데 이 3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지. 자, 그 다음 댓글이죠. 자, 이 댓글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반 서민은 그냥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자, 공감하지 않는 분 계세요? 다 공감하시죠?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캐디에서 앞으로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딱 이런 생각으로 다른 대안책을 찾아봤었거든요. 지금 내가 다른 일을 찾지 않으면 야, 진짜 이렇게 하루살이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일을 찾아봤었고요. 자, 그 외에 다른 댓글도 거의 비슷해요. 되게 막 우울하고 막 침울하고 그런 댓글인데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나. 그리고 자,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많은 분들이 내려놓게 돼요. 어떻게? 그 나이 되면 어떻게든 살아가겠지. 뭐 될 대로 되라. 설마 굶어는 죽겠어? 이런 마음으로 내려놓다 보니까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이 어두워지고 누군가를 만나기 싫어지는 그런 대인기피증, 그래서 이제 우리 정신적인 뭐 우울감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에서 이제 알게 되셨어요. 이렇게 젊은 분 계시네요. 한 40년 정도 모으실 수 있고, 말하지 않을게요. 한 뭐 10년, 20년 계시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봅니다. 자, 나의 노후 자금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자, 2인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자, 60세에 은퇴를 해서 40년 동안 내가 필요한 노후 자금은, 자, 계산기가 알려줬어요. 1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엔 건강해요.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70대 동안 일을 하고 30년 동안 필요한 나의 노후 자금은 자, 8억. 자, 요렇게 보니까 금액이 너무 커요. 자, 반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40대를 기준으로 해서 60대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20년이라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자, 그 20년 동안 열심히 모으면 돼요.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이만큼을 모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2인 가족 기준이고요. 자, 1인 가족 기준으로는 그 절반이 될 수 있고요.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더 적게, 적은 금액을 더 오래 이렇게 모으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그럴까요? 자, 많은 직장인들이 자, 은퇴를 하고 나서 재취업을 원한다고 해요. 자, 제일 아래쪽에 보면 30대, 40대, 50대 맞죠? 있죠? 자, 60% 이상이 재취업을 원하고요. 자, 가운데 원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재취업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현실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어서는 아이 뒷바라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50%가 넘는다. 너무 속상하죠. 자,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까지 대충 살았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내일이 달라지지 않고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저는 바로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자, 오늘 이 물통사업인 노동 수입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잘 하고 가실 건데요. 자, 이 그래프는요, 전 세계 소득의 두 가지, 흐름은 두 가지라고 해요. 자, 그 중에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노동 수입이라고 해서 전 세계 95%의 사람들이 이 구조에 속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권리 수입은요, 나머지 5%의 사람이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편하게 돈을 벌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노동 수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동 수입은요, 나의 노동력과 나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소득이 발생되는 구조예요. 자, 이 부분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숍 사장님이라고 보고, 자, 커피숍을 한번 운영을 해볼게요. 자, 아침에 문을 열고 손님 맞이 청소를 하고,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커피를 내리고, 그거를 줬을 때 뭐가 발생되죠? 커피값이라는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똑같이 커피숍 사장님입니다. 똑같이 청소를 하고 문을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비바람이 친대요. 비바람 치는 날 대부분이 자차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고 바로바로 집으로 가잖아요. 자, 그래서 그날 손님이 안 들어왔어요. 나는 가게 오픈을 해서 시간을 쓰고 있는데 손님이 없다 보니까 커피를 내릴 노동력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커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렇죠. 커피값이라는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나의 노동력과 나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소득이 발생한다 해서 이 둘 중에서 하나라도 주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노동력의 함정이자 한계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월급은 다르겠지만 서서히 올라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누구나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시기거든요. 자, 이 떨어지는 시기가 과연 언제일까요? 네? 나이, 또 출근할 수 없는 나이, 건강. 다들 알고 계시네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나이가 들었을 때. 자, 나이가 들었어요. 나는 너무 동안이야. 그리고 체력도 좋아. 하지만 나를 받아주는 곳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되면 소득이 이렇게 툭 끊길 수밖에 없는 시기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노동의 한계이고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수입은요, 영구적인 수입이 아니고 일시적인 수입이라는 거예요. 이 노동 수입은 뭐다? 일시적인 수입. 예. 자, 권리 수입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이 곧 수입이 되는 구조인데요. 자, 밑에 보시면 건물이라는 시스템, 책이라는 시스템, 노래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 이 소득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이 시스템을 만드는 동안에는 이제 그 수입이 미미하거나 없을 수는 있겠지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소득이 크게 창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로또에 당첨되지 않거나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건물주가 되기가 힘들다. 안 되진 않아요. 힘들다. 자, 그리고 책을 만들 수 있는 재능과 노래를 만들 수 있는 끼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시스템을 만들기가 힘들겠죠.
자,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이런 시스템 소득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게 뭘까요? 네,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자,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플랫폼 비즈니스의 정의를 보시면요.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와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얻어가는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자, 연결의 대가가 곧 소득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된대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짧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배달 어플을 예시를 드릴 건데요. 자, 치킨을 팔고자 하는 치킨집과 집에서 편안하게 치킨을 받아보고자 하는 고객, 소비자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치킨을 시킬 때 어디에다 주문을 하죠? 배달 어플에 주문을 하죠. 그러면 이 어플에서 그 치킨집으로 배달 주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역할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산화는 어때요? 세계 최고의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와 그리고 최고의 제품으로 나의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을 내가 연결을 해서 그 연결의 대가를 누가 받아간다? 내가 받아가는 일. 그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자, 세계 회원 직접 판매 시장 현황을 보시게 되면요. 글로벌 시장은 211조 원이고요. 대한민국 시장은 5.2조 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5.2조입니다. 자,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아주 큰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을 보시면요. 1위가 영양제, 2위가 화장품, 3위가 생활용품입니다. 자, 저는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화장품 회사에서도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건강기능식품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화장품만으로는 이제 사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자, 이러한 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자, 기회를 꼭 알아차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특별한 그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요. 자, 무자격으로 그리고 무자본으로 부업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 플랫폼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하시면요. 결국 나의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자,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감이 좋아. 저기 왠지 잘 될 것 같아. 이런 감으로 회사를 고르기에는 우리가 너무 나이가 들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플랫폼 회사를 고르시면 되시고요. 자, 첫 번째가 탄탄한 회사. 두 번째가 탁월한 제품, 세 번째가 충분한 수익입니다. 자, 첫 번째 탄탄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요. 이제 갓 만들어진 1년, 2년 된 회사를 선택을 하시면요. 작은 문제에도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직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 10년 이상 된 회사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자, 유산화는요,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합성어인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회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회사를 선택하실 때 이 창립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창립자의 마인드와 이 신념이 그 회사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인드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신 이 마이러 웬츠 박사님께서는 자,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라는 그 이념 하나로 1992년 미국 유타주의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창립하게 됩니다. 힘드신가요? 저 되게 랩하고 있는데 더 빨리 할 수는 없어요. 큰일 나요. 네. 자,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만 기분 좋은가 봐요. 이 에너지 다 드려야 되는데 저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유산화는요, 자, 올해 31주년이 된 아주 건장한 청년이 된 오래되고 탄탄한 회사입니다. 자,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유산화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영양제는요, 자, 이 미국 본사인 이곳에서 100%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약품 제조 시설과 품질 관리 기준인 이 CGMP, 예, 이거를 자발적으로 준수를 하면서 오늘도 엄격하게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블렌드 유산화죠. 자, 30년 동안 이제 세계 24개국에 진출을 했고요. 유산화가 진출이 되어 있는 그 어느 나라에 가서도 한국에서 우리 받았던 이 코드 그대로 사업을 이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은 주식인데요. 자, 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기랑 굉장히 까다로운 거 아시죠? 내가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이 뉴욕 증시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2011년도에 이렇게 유산화 헬스사이언스가 상장되었습니다. 자, 1996년에 나스닥을 상장 이후로 지금까지 60배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주식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상향 중입니다. 자,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를 선택을 할 때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나의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사에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 소비자에게는 600, 사업자에게는 1,500만 원이라는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3개월 동안 매출의 40%를 예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회사가 재정적으로 탄탄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 40%를 매번 예치하기가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 해도 번호에 변함이 있는지 없는지도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유산화는요, 서울 제527호에 등록이 되어서 등록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번호 변함이 없다. 재정적으로 아주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믿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이 제품은요. 내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고 있었어요. 내가 골랐던 이 영양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 제일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 먹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옆집에 1등 제품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1등 제품을 알게 되었다. 건강을 진짜 챙기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 1등 영양제로 갈아탈까요? 안 갈아탈까요? 갈아타겠죠? 갈아탈까요? 안 탈까요? 그쵸. 제가 고개 흔드니까 뒤에서도 갈아타요. 이렇게. 예. 자, 그만큼 1등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유산화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은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내 몸에 영양을 가득 채우고 깨끗하게 몸을 비워내면서 자, 피부를 촉촉하게 파라빈 없는 화장품으로 피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단데요. 에게 이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 이 세 개 가지고 지금까지 압도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의 경제학자이죠. 이 폴 제인 필저는요. 자, 앞으로 웰니스 사업에서 정말 많은 백만장자가 쏟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자, 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오래 살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나이가 들고 싶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년부터 해서 몸을 챙기는 시대가 되었고, 자, 또 하나는요. 자, 많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더 강력한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를 덮칠 예정입니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면역을 챙겨야 된다라는 인식이 변화가 되면서 이제는 어느 집을 가도 종합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비타민 D. 이거는 필수 영양제라고 이제 인식이 바뀌어서 다들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이, 더 크게 이 웰니스 산업은 성장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집집마다 영양제가 다 있는데 그러면 영양제 사업은 이제 끝물 아니야 하시는 분을 제가 최근에 만났거든요. 자, 영양제를 먹어야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인식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어때요? 영양제를 기를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양제를 고를 때,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책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면 끝나시고 저를 꼭 찾아주시고요. 자,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나의 지인들에게 꼭 전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건강기능 뭐예요? 영양제 비교 가이드. 네. 자, 영양제 비교 가이드 북인데요. 자, 캐나다에서 발간이 되었고 1600여 가지의 제품들이 비교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독성은 있는지 없는지, 내 몸이 얼마만큼 쓰여지는지, 이러한 영양소들이 내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의 많은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꼭 보시고요.
자, 과연 이 책이 1판에서 끝났다라고 하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6판까지 이렇게 발간이 되었고요. 이 6판은요, 국공립도서관에서도 대여가 가능하고 교보 문고를 통해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유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유통이 되고 있고, 자, 이 책에서 얘기하는 최고 영양제는 1판에서 6판까지 변함없이 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헬스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캐나다와 이제 미국 의사와 약사들이 보는 책인데요. 이게 뭐냐면, 의학 전문 서적입니다. 자, 우리가 약을 처방을 할 때 이 책을 많이 이제 참고를, 우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약을 처방할 때 참고하는 이 책에 이렇게 많은 유산화 제품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할까요? 네. 약으로 써도 될 만큼의 우수한 기술이 있고 기능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인증한 거겠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와 국민 건강보험에서 그리고 이렇게 총 4군데에서 후원을 했고요. 이제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를 인정을 하고 검증된 회사로 거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올림픽 다 보셨죠? 저는 원래 월드컵이며 올림픽이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요. 이번에는 유산화 제품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재미 때문에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자, 146명의 유산화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출전 선수들 중에서, 자, 이렇게 21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쵸? 자, 그리고 전 세계 4,500여 명의 스포츠 선수들이 이렇게 유산화 제품만을 이제 후원을 받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유산화 제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뭘까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선수들은 몸이 재산이잖아요. 자, 도핑 테스트로부터의 안전성, 그리고 나의 기량을 최고치로 올릴 수 있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몸이 재산인 스포츠 선수가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먹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아주 믿고 신뢰를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수한 제품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이렇게 오로지 건강만을 생각한 이 150여 명의 연구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인셀리전스라는 기술력을 획득을 했고요. 자, 그 기술력이 담겨 있는 헬스팩을 통해서 한 푸에 담긴 영양을 듬뿍 우리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왔어요. 네, 세 번째.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갈 거예요. 달려왔어요. 제가 계산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제 우리 비즈니스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한 만큼의 대우를 받고 싶은 거는 당연한 사람의 심리죠. 그래서, 공평하게 주어지는지, 내가 한 만큼 합리적으로 풀어주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타 회사에 대한 차별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총 5가지의 차별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별성은요, 중복 매출 인정인데요. 자, 가게 3개가 있습니다. 자, 이 3개 중에서 저는 2번 가게와 3번 가게에서만 활동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가게 좌우, 3번 가게 좌우에 이렇게 3,000, 2,000, 2,000, 3,000 이렇게 포인트가 쌓였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가게, 3번 가게 기준으로 해서 적은 실적이 몇 포인트죠? 2,000포인트죠. 이 2,000포인트에 대한 20%를 수당으로 받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1번 가게에 이렇게 중복 매출을 인정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2번 가게 합산과 3번 가게 좌우 합산을 통해서 1번 가게 좌우로 5,000, 5,000 이렇게 더 많은 포인트를 우리는 공유받게 됩니다. 자, 이때 1번 가게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나는 2번 가게와 3번 가게만 일을 했는데 1번 가게에서 또 준대요. 너무 좋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같은 노력,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보상 플랜입니다.
속도 괜찮아요? 아까 저 랩을 할까요? 더 힘들어 보이는데? 어떡하지? 자, 두 번째 차별성입니다. 이제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20%를 주어집니다. 자, 타 회사는요, 아직까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너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3%. 나는 옛날에 시작했으니까 20%. 예. 근데 일을 하는 거를 봤을 때는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수입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6%를 갈 수 있고 조금만 더 하면 9%로 갈 수 있대.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때요? 그 조금을 채워서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게 바로 사재기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근데 유산화는 어때요? 지금 오늘 시작하시는 리더님이나 그리고 최고의 리더님이나 똑같이 20%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합리적이고 공평하지 않나요? 그쵸? 자, 다음에 세 번째 차별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비즈니스 센터인데요. 자, 이 아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있어서 되게 큰 변화가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타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신규 리더와 기존 리더가 탑 리더를 바치는 구조예요.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시작하는 리더가 결국 탑 리더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자, 유산화는 어때요? 탑 리더가 시간 속에서 이렇게 기존 리더나 신규 리더 밑을 바치게 되면서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너무 좋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렇게 탑 리더가 내려와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우리가 공유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공유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함께 할 수밖에 없고 윈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상 플랜이고요.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래서 함께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차별성은요, 평생 매칭 보너스인데요. 자, 이 매칭 보너스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요, 꼭 혜택을 받아야겠죠. 자, 이 평생 매칭 보너스가 뭐냐면요. 자, 이 보너스는요, 자, 무제한입니다. 자, 인원수의 제한이 없고요. 기간의 제한이 없고요. 자, 이 금액의 제한도 없습니다. 자, 이 보너스는 어떻게 받냐면요. 내가 소개한 나의 지인이 자, 이 지인을 소개했다고 해서 이제 니 알아서 하세요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지인이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나의 노하우를 전수를 하면서 적극 후원을 했을 때 회사에서는 너의 지인을 잘 키우고 있구나. 잘 키웠구나. 자, 이런 의미에서 최대 15%의 보너스를 회사에서 직접 줍니다. 자,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내가 소개를 한 사람이 4명이다. 그러면 그 4명에 해당하는 각각의 15%를 받을 수 있고요. 5년 뒤, 10년 뒤에 또 누군가를 소개할 수 있겠죠? 네, 그때 소개된 모든 사람들에 해당하는 각각의 15%를 어떻게 평생 받아볼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다섯 번째, 무한 기피이고요. 네. 자, 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단계, 6단계의 단계 제한을 둔 회사들이 존재를 해요. 자, 나를 기준으로 3단계까지 해서 발생되는 매출이 나에게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면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신 그 리더님들을 우리가 후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도 그죠. 남의 떡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 보상 플랜을 통해서 트러블 아닌 트러블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유산화는 어때요? 나로부터 시작된 나의 하부 인프라 모두에 발생되는 포인트가 나에게 공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개한 지인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지만 나와 함께하는 리더님이라고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플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요. 자, 비즈니스 센터를 개설을 하실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가게 하나 아니면 가게 3개를 오픈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가게 하나를 오픈을 하는 데는 200포인트의 경험치가 필요해요. 200포인트의 이 경험치가 네가 가게 하나 정도는 운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를 오픈할 수 있고요. 가게 3개를 오픈하는 데는 이렇게
예, 500포인트의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많은 영양제를 섭취를 했을 때는 당신이 가게 3개를 운영할 조건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오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200포인트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 데는 약 50만 원, 이 가게 3개를 오픈하는 데의 경험치는 약 12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7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자, 앞으로의 결과를 보시면요. 어마무시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3개가 훨씬 유리하다. 자, 이 3개를 권장해 드리고요. 자, 보상 플랜은 이렇게 제가 금액을 풀어드리기 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메가 법칙이라는 것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이 배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배수 알죠?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는 이 신비로운 법칙 아시죠? 자, 이거와 똑같은 법칙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나 혼자 시작을 해요. 그쵸? 그리고 이 일을 시작을 하다 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잘 되고 싶은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지인을 소개를 해서 이제 2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지인에게 앞으로 우리 함께 잘 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건강을 챙겨주고 싶은 사람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비전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 딱 한 명만 우리 2월 달에 소개를 하자 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배가 됐죠. 4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이 똘똘 뭉쳐서 3월 달에 꼭 한 명씩을 소개를 하자 해서 3월 달이 됐더니 이렇게 8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속에서 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배가 되는 이 배가의 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되고 어떻게 타이밍을 땡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계획을 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배가의 법칙도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시간 속에서 나의 인프라가 늘어나게 되다가 자 9월 달이 되게 되면 이렇게 인원이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배가의 법칙인 거거든요. 자 10월 달이 되면요 1000명이 넘게 되고요. 11월 달이 되면 2000명이 넘고 자 12월 달이 되면 무려 4,096명이라는 나의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매달 한 명씩 소개하기 너무 힘들어. 괜찮아요? 10분의 1만 해도 409명. 이걸로도 충분히 많은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힘들어. 괜찮아요? 1년에 한 명만 소개를 시켜볼까요? 12년이 지났을 때 4,000명 적나요? 적어요? 네. 네. 자, 12년에 걸쳐서 4,000명. 이것도 굉장한 놀라운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가의 법칙을 한 달에 한 번씩 할 건지 1년에 한 번 할 건지 잘 계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기면서 브랜드 체인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0포인트 정도의 제품을 구매를 하면서 제가 이번 달에 4명의 지인에게 유산화 전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김씨, 박씨, 이씨, 차씨, 최씨가 저와 함께 똑같은 방향을 가기로 했고요. 자, 이들이 저와 똑같이 브랜드 체인지를 하게 되면 저는 이달에 벌어가는 월 수입이 20만 원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자, 이들에게 내가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또 4명에게 소개를 해보자라고 해서 4명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2단계까지 내려가게 되면요. 저는 월 80만 원을 벌어갈 수 있고 자, 1단계에 제가 소개했던 나의 지인들은요. 제가 지난달에 벌었던 20만 원이라는 월 수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단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같은 방법으로 3단계까지 내려갑니다. 월 수입이 어떻게 됐죠? 320만 원. 갑자기 크게 뛰었습니다. 자, 이 320만 원의 월 수입은요. 연간 얼마의 수익을 발생시킨다? 5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3단계까지 내려갈 때 모든 지인들과 파트너들이 똑같이 브랜드 체인지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4단계에 내려가시게 되면요. 또 이렇게 커져요. 월 1,280만 원이라는 월 수입을 만들어내고요. 연간 2억이라는 고수익자가 되게 됩니다. 자, 제가 1,280만 원을 벌게 되면요. 1단계의 나의 지인들은 얼마를 벌어갈까요?
자, 저의 전 단계로 보시면 되거든요. 나의 지인은 320만 원을 벌어가게 돼요. 나랑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저를 앞지르는 리더님도 분명히 나오실 거예요. 자, 5단계 내려갑니다. 5단계가 되었을 때는 월 3천이라는 수입을 벌어갈 수가 있고요. 자, 1년에 3억 6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시간 속에서 라인별로 총 25명의 리더님이 나온다라고 하면 월 3천만 원을 벌어갈 수가 있고요. 이 3천만 원은요. 가게 3개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제한이 없어야 되잖아요. 가게 3개로 이게 다라고 하면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유산화에서는 이렇게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수입의 한계를 풀어놨습니다. 자,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자, 1번, 2번, 3번 가게가 나의 통장 1번, 2번, 3번이다. 그리고 새로 나오는 통장 또 새롭게 나오는 통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우시거든요. 자, 내가 4명을 소개하기가 되게 벅차 2명을 소개를 하면서 이 2명을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추가 BC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나의 파트너님들을 이렇게 성장을 시켰어요. 자, 이렇게 내가 성장을 시켜서 1번 가게 기준으로 자, 왼쪽에 5천, 오른쪽에 5천이 되었을 때 자, 회사에서는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자, 추가 가게 4번을 증정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주에 또 5천이 되었을 때는 5번 가게를 증정을 해줍니다. 자, 이때 나에게 발생되는 1번 가게의 수입은요. 자, 600만 원 플러스 보너스를 했을 때 7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벌어갈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두 줄을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노하우가 생겼겠죠? 자, 이 노하우를 세 번째 라인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번째 라인을 성장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시켰어요. 자, 2번 가게 좌우에 5천, 5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게 뭐다? 바로 추가 통장, 추가 비즈니스 센터죠. 자, 이때 발생이 되는 게 몇 번이죠? 자, 6번과 7번의 추가 비즈니스 2개를 자, 회사를 통해서 또 증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 2번 가게에서 발생되는 금액은요. 보너스를 포함한 8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더 빨라질 거예요. 네 번째 지인이 나왔고 또 네 번째 라인을 성장을 시킵니다. 자, 3번 가게 좌우에 5,000포인트, 5,000포인트가 되었을 때 저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추가 가게는요. 8번, 9번 이렇게 2개가 더 생기고요. 자, 9번 가게에서 발생되는 이 수입은 900만 원 플러스가 된다. 자, 이래서 1번 가게, 2번 가게, 3번 가게가 모두 완성이 되었을 때 최소 2,400만 원에서 보너스를 포함한 3,000 이상을 벌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발생된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어디에 배치가 될까요? 자, 내 가게 모퉁이에 아니겠죠. 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하부에 누군가의 아래에다가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B에게도 배치를 하고요. 이렇게 D에게도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됐죠. 자, 이렇게 제가 나의 가게를 가지고 나의 파트너 아래에 가서 새롭게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내가 나의 파트너의 밑을 받쳐주는 구조죠.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내가 만들어낸 포인트를 파트너도 함께 공유를 받으면서 아까 뭐라고 했죠?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의 끝나가요. 자, 이렇게 유산화는요. 자, 수당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보너스를 주고 있는데요. 자, 평생 보너스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 리더십 보너스는요, 되게, 많은 용돈을 받은 기분이에요. 뭔 횡재지? 약간 이런 느낌의 용돈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엘리트 보너스는요,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제가 받고 나면 그 기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다양한 여행 프로모션을 통해서 여행 보너스를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작년과 올해에 거쳐서 계속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비행기 공포증이 있었던 사람이 맞냐 싶을 정도로 이제는 편안하게 잠도 자고요. 자, 이렇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날 유산화를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오늘의 선물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이 23년도 그리고 23년도의 결과물인 24년도에 이렇게 정말 대우받는 여행을 통해서 인생을 즐기고 누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분 남았는데? 끝났는데? 자, 최근 7년간의 유산화 코리아 성장 기록입니다. 자, 이렇게 매년 압도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성장하는 물결 속에서 기회를 찾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최고의 선택을, 그 기회를 오늘 꼭 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이고요. 자,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레이더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 힘을 젖먹던 힘까지 쫙내서 올해 폭풍 성장을 하시고요. 정말 누리는 삶,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이거다라는 그 맛의 참맛을 느끼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